안녕하세요. 12월 30일, 2025년도 이제 정말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현상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가요계는 유행이 정말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팬덤의 충성도도 언제나 시험받는 곳이고요. 그런데 한 아티스트가 무려 60개월, 그러니까 5년 연속으로 브랜드 평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년이라니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단순히 임영웅 씨가 인기가 많다, 이 사실을 나열하는 대신에 그와 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강력한 유대감의 설계도를 한번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설계도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거든요. 아, 의도된 결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러 기록들이나 또 곧 있을 대전 콘서트의 면면을 뜯어보면요. 팬들의 마음을 얻는 걸 넘어서서 그들과 아예 감정적인 공동투자 관계를 맺는 아주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적 공동투자 관계요? 흥미롭네요. 네, 오늘은 그 전략의 핵심 원칙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제가 최근에 CGV 연말 결산 자료를 보다가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취향에 가장 깊이 빠져볼 수 있었던 특별한 콘텐츠 부문에서 임영웅 씨의 정규 2집 청음회 I'm Hero the Movie 2가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기록을 봤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과인데 제 질문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다른 순위권 작품들은 몇 주씩, 길게는 한 달 이상 상영된 콘서트 영화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청음회는 단 하루, 정말 딱 한 번 열린 이벤트 아니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기록을 거의 무서운 수준으로 만드는 이유죠. 무서운 수준이요? 네. 다른 작품들이 긴 상영 기간 동안 관객 수를 차곡차곡 누적했다면 임영웅 씨의 청음회는 단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을 동원해서 그 순위에 오른 겁니다. 아, 단 하루 만에 5만 명이요? 시간당 관객 동원력, 그러니까 밀도로 따지면 사실상 다른 모든 콘텐츠를 압도하는 1위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 그 이상을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와, 5만 명이면 웬만한 대형 스타디움 콘서트 1회차 관객 수랑 맞먹는 숫자인데 이걸 영화관에서 해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전국 CGV에서 동시에 진행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티켓 가격이 4,000원이었다는 점이에요. 요즘 영화 한 편 값이 거의 2만 원에 육박하는데 4,000원이면 이건 대관료나 인건비 생각하면 거의 수익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수익을 포기했다는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요. 네.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관계를 재정의 한다고요? 네. 대부분의 팬 이벤트가 상업적 거래의 형태를 띠잖아요. 그런데 이 4,000원짜리 청음회는 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바로 당신의 돈보다 당신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죠. 아, 팬의 존재 자체를 수익보다 우선시함으로써 팬들에게 나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아티스트의 여정에 함께하는 파트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죠. 공동투자를 유도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수준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인 셈이죠. 와, 정말 영리하네요. 그렇게 형성된 강력한 유대감은 다른 영역에서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지금 한창 투표가 진행 중인 후지 팬덤상이 대표적입니다. 후즈 팬덤상이요? 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한터 차트에서 주관하는 상인데요. 업계에서도 팬덤의 화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몇 안 되는 상입니다. 아, 팬덤에게 주는 상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트로피에 팬덤 이름인 영웅시대와 아티스트 이름이 나란히 새겨지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그 의미가 정말 각별하죠. 와, 그건 정말 동기부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3년 연속 수상을 위해서 팬들이 정말 불철주야로 투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4,000원으로 아낀 돈을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아티스트에게 받은 그 존중을 우리 아티스트의 명예를 지키는 행동으로 되갚고 있는 겁니다. 아, 팬들을 향한 존중이 팬덤의 자발적인 명예수호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군요. 완벽한 선순환 구조죠. APN 스타 어워즈 OST상 수상이나 오늘 낮 12시에 마감되는 벅스 페이버린 어워즈 투표 열기까지 이 모든 게 그 감정적 공동투자의 결과물로 보이네요. 네. 아티스트는 최고의 경험을 선물하고 팬들은 최고의 기록으로 보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60개월 연속 브랜드 평가 1위라는 대기록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동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그게 5년이나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핵심 상품, 그러니까 음악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지점에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60개월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칼럼에서 이 현상을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팠다는 말로 분석했는데 저는 이게 그의 음악적 성공의 본질을 꿰뚫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팠다. 네, 보통 우리가 한 우물을 파라고들 하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트로트라는 우물을 더 깊고 진하게 파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그 주변 땅인 발라드, 댄스, 힙합, 심지어 컨트리까지 전부 다 파헤치고 다녔습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하지만 그건 좀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보통 특정 장르의 팬들은 아티스트가 다른 장르에 한눈 파는 걸 초심을 잃었다거나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핵심 팬덤이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임영웅 씨에게는 이 전략이 통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 그의 영리함입니다. 그의 장르 확장은 트로트를 버리기 위한 외도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트로트를 더 잘 부르기 위한 일종의 음악적 근력 운동에 가까웠습니다. 음악적 근력 운동이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 발매된 정규 2집 앨범을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얼씨구처럼 한국적인 흥을 담은 곡에서는 판소리 창법까지 슬쩍 녹여내고 나는 히어로 같은 컨트리풍 노래에서는 또 경쾌하고 세련된 발성을 보여주죠. 아,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단련된 폭넓은 보컬 스펙트럼과 표현력이 결국 그의 본진인 트로트를 부를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감정의 깊이와 무게감을 더해주는 겁니다. 팬들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본 거군요. 그렇죠. 팬들은 그의 도전이 결국 더 좋은 트로트를 들려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신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르 확장을 통해서 배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심어준 거군요. 저 가수가 저런 훈련까지 하는 걸 보니 다음에 부를 트로트는 얼마나 더 대단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요. 맞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돌탑 같은 겁니다. 돌탑이요? 네. 60개월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매달 인기를 측정해서 얻은 숫자가 아니고요. 5년 동안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서 팬들과 쌓아 올린 신뢰라는 돌들이 모여 만들어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탑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대중이 그를 배신하지 않을 믿음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악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돼서 현실에서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콘서트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곧 있을 대전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도 이런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콘서트 경험을 무대 위에서 보내는 2-3시간에 집중시킨다면 임영웅 콘서트는 경험의 비계를 쌓는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경험의 비계요. 그건 또 어떤 의미죠? 공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공연이 끝난 후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팬이 겪는 모든 여정을 설계하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여정이요. 네, 이건 그냥 팬 서비스가 좋은 차원이 아니라 아예 콘서트 경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비계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공개된 대전 콘서트 가이드맵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연장인 DCC 대전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야외의 한비탑 광장까지 전부 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광장까지 전부요? 네, 포토존, MD 부스, 응원봉 AS 부스를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해서 인파가 몰리는 걸 원천적으로 막고요. 추운 날씨를 고려해서 실내외 곳곳에 I am Hero 라운지라는 대규모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와, 슝커까지요? 심지어 히어로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나 녹차까지 제공해요. 팬들이 사연을 쓰는 I am Hero 우체국, 팬들의 모습을 찍어서 무대 영상으로 쓰는 영웅 사진사 같은 이벤트는 이제 그의 시그니처가 됐죠. 이건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페스티벌? 혹은 테마파크를 만드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세심함이 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제가 한 마케팅 임원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엔터사에서 임영웅 콘서트의 동선 관리나 공간 활용법을 교과서처럼 연구한다고 하더군요. 아, 정말요? 벤치마킹 대상이군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나온 영웅이 키링 같은 굿즈나 구매 시기를 놓친 팬들을 위해서 2026 시즌 그리팅을 현장 판매하는 것까지 모든 결정이 철저하게 팬의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어떤 아쉬움이 남을까를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팬들이 공유하는 교통팁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 네네. 공연이 끝나면 보통 출입구 앞에서 택시 잡으려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런데 팬들끼리 공연장 앞에서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10분 정도 걸어서 신세계 백화점이나 KBS 방송국 앞으로 가면 훨씬 빨리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티스트의 준비와 팬덤의 집단 지성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티스트가 완벽한 판을 깔아주니까 팬들도 그 위에서 가장 질서정연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기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 팬들의 충성도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어떤 질문이시죠? 이 정도 수준의 팬 경험을 제공하려면 비용도 인력도 엄청나게 투입될 텐데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요? 팬덤이 더 커지면 지금 같은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 스스로 너무 높은 기준을 만들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손익계산서만 본다면 분명 비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팬 충성도라는 무형자산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얻은 팬들의 절대적인 신뢰는 앨범 판매량, 음원 스트리밍, 광고 모델 가치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 금전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아,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의 투자는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이죠. 이 엄청난 커뮤니티의 힘은 공연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른바 선한 영향력이라는 충만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이 현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요? 공연장에서 느꼈던 그 끈끈한 유대감과 자부심이 공연장 밖에서는 우리 아티스트의 이름에 걸맞은 판이 되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연말이 되니 전국 각지에서 기부 소식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 저도 기사를 봤어요. 여수의 영웅시대 여수별빛방에서는 지역복지관에 성금을 전달했고 천안의 영웅시대 천안사랑방은 소외계층을 위해 쌀과 라면을 기부했습니다. 특정 팬클럽의 활동도 인상 깊었습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라는 곳에서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해 2년 연속으로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팬심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시민사회 운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 공동투자 모델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 팬들은 더 이상 아티스트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아티스트의 긍정적인 브랜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업자가 되는 것이죠. 동업자라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임영웅이라는 브랜드는 아티스트 혼자가 아닌 이 거대한 팬덤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5년간 정상을 지켜온 이 현상의 설계도가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팬의 존재를 존중하는 감정적 투자로 시작해서 음악적 도전을 통해 깨지지 않는 신뢰를 쌓고 그 모든 것을 초격차 팬 경험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마침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임영웅 현상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모든 것이 팬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팬들은 그 존중에 최고의 지지로 보답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 네.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팬은 절대 떠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형태의 팬덤 락인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한 자료에서 원곡을 그대로 부르는 건 커버지만 자신만의 해석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건 리메이크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죠. 어쩌면 임영웅 씨는 단순히 노래만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 그 자체를 새롭게 리메이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는 이미 콘서트 경험과 팬 충성도의 개념을 리메이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과연 이 산업의 어떤 부분을 또 우리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재창조하게 될까요? 그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